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딸을 KT에 부정 취업시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어제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는데 정작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셨다죠? 게다가 채용비리건을 묻는 기자들과 언쟁까지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갈수록 코미디가 되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의 정혜림입니다. 여기저기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아침부터 비가 좀 오던데 비가 오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습도만 더 올라가서 한층 더 불쾌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말 이 옆 사람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짜증내지 않도록 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좋은 얘기, 이쁜 이야기 이런 얘기들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발칙한 뉴스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가뜩이나 불쾌지수 높은데 짜증나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첫 번째 소식은 좀 짜증난다기보다는 좀 코미디 같은 웃긴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이시나요? 김성태가 억울함 호소하다 눈물 흘린 대목 알고 보니 가짜뉴스. 여기 눈물 흘리고 계신 김성태 의원 모습 보이실 겁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오전에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피의사실 공표, 정치검찰 즉각 수사하라 이런 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당의 의원들도 같이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같이 도와주러 오신 분들 몇몇도 너무 화려해요. 누군지 아세요? 이은재 의원, 임이자 의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글쎄 김성태 의원에다가 이은재, 임이자, 장제원 컨셉이 뭐죠? 더맨더뭔가? 아무튼 김 의원이 지금 그 남부지검 수사 담당자들을 자기를 이제 기소한 그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신 바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직접 1인 시위에까지 나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아까 사진 보셨죠? 억울한 눈물까지 이렇게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눈물 흘리면서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원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그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 담당이 바로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다. 권익환 남부지검장이 자신의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며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한껏 어필하기 위해서 굳이 그 고인이 된 분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눈물 쇼를 벌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쩌나 안타깝게도 아까 기사 제목에서도 알고 보니 가짜뉴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안타깝게도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팩트가 틀렸대요. 김 의원이 분노를 드러낸 이 권익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물론 지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두원 전 의원이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는 권 지검장이 이미 수사단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2011년에 하시고 퇴임을 2012년 1월에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수사는 그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에는 수사단장이 이 권 검사의 후임 다른 분이 맡아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 그래서 엄한 사람에게 그때 그 정두원 전 의원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둥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1인 시위를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실 작정이셨으면 좀 잘 알아보고 하시지. 그리고 기자들 불러다 놓고 1인 시위 하시는데, 그잖아요? 기본적인 팩트까지 이렇게 틀린 얘기를 가져와서 막 불쌍한 척을 하고 계시면 영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일단 그거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죠? 심지어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무리한 기소다, 뭐 정치 수사다 목소리를 연신 높이면서도 정작 이미 복수의 증언 그리고 증거로 다 드러난 채용 비리 건, 딸의 채용 비리가 왜 잘못된 것이다, 채용 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지 주장하는 건지 해명은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억울하다 말만 하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깊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 결백의 의지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뭐 어떤 증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자기는 결백하다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무리한 궤변으로 엮어나오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냐. 어디가 억지스러운 없는 논리인가요? 너무 착착 들어맞는데 막 빈틈없이 그냥 꽉꽉 들어맞는 그 채용 비리, 거기다가 그 이석채 회장의 뇌물수수 건까지 쫙쫙 들어맞는, 뭐 그냥 어떻게 수상할 건덕지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림인데 뭐가 대체 억지스러운 논리라는 건지 무리한 궤변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런 정치검찰들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정치검사들 저 김성태가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아니 뭐가 억울한지,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인 해명조차도 못하면서 무작정 검찰을 이렇게 겁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건 진짜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갑질 아닌가요? 그죠? 게다가 1인 시위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취재하러 갔으니까 질문들을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 기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설전이 계속해서 오갔다고 하네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원 서류도 내지 않은 김성태 딸이 떡하니 공개 채용에 합격한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부정 채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근거가 뭐냐,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이런 뭐 여러 가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 질문에 김성태 의원이 잇따라 사실이 아니라거나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 기자들을 불러놓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말고 검찰이 취재하라고, 자기가 물어놓고 검찰이 취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질문하는 기자에게 지금 1인 시위 방해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1인 시위 하겠다고 취재해달라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까지 다 뿌려놓고 정작 거기 취재하러 간 기자들 질문에 답을 안 해주겠다면 뭐 어떡하라는 거죠? 자기 워딩만 그대로 기사 받아 써서 그냥 기사를 쓰라는 얘기인지, 그럴 거면 보도자료를 쓰지 뭐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검찰 취재하라는 건 또 뭔지 자기가 불러다 놓고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태도죠. 심지어 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하도록 저 기자 빼달라 라고 당직자에게 요구해서 기자들의 항의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실 거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그냥 기자들 다 부르지 말고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 이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자기랑 친한 언론사 여기만 딱 불러다가 거기하고만 1대1 인터뷰를 하지 그랬어요. 아니 억울하다면서 왜 억울하지는 해명도 못하고, 설마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억울함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는 건가? 아무튼 뭐 기자들과의 언쟁도 언쟁이고요. 이후에도 뭐 1인 시위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김성태 각성하라, 1인 시위하고 있는데 김성태 각성하라 이렇게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아예 이제 차를 세워두고 1인 시위를 지켜보던 한 택시기사라는 분은
기소됐으면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야지 1인 시위 왜 왔냐. 검사들이 어련히 조사하고 기소했지. 대한민국 검사 우습게 보냐. 김 의원의 시위는 다 총선을 생각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일침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뭐 이 같은 김성태 의원의 아주 눈물 어린 기자들과 싸우는 1인 시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은 김 의원에 따른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모두 끝난 채용 시점에 합류를 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도 밝혀졌다면 김 의원은 1인 시위하는 철면피가 아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특권층으로서 권력을 휘둘러 죄송하다. 취업 난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을 키워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채용 비리를 혼자서 아니라고 벅벅 우기고 억울하다고 막 눈물까지 짓고 하는데 완전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 어떻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이 땅에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가뜩이나 짜증이 치솟는 이 불쾌지수 높은 여름에 더더욱 속이 아주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좀 그만 열받게 하시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려 볼게요. 어제 이 소식 듣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독도 인근 영공 2차례를 침범을 해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라는 소식. 지금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어제 2차례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동해 인근 긴장이 고조됐다고 하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합동해서 군사훈련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어제 오전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을 했고요. 방공식별구역을. 그 중에 또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 한 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 약 7분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연히 처음 있겠죠.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경고사격을 했고, 그래서 어쨌건 경고사격을 해서 쫓아내긴 했는데, 아무튼 엄연히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가 주한 중국 러시아 대사 관계자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또다시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뻔뻔하게도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입장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라고 하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공간이 카디즈,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국제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근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기는 하지만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가 진입할 때는 어쨌건 사전에 비행 정보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라고 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국제 관례를 깨고 그냥 무단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국제법상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단지 방공식별구역뿐만이 아니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사격까지 했던 건데, 근데 러시아는 2대의 전략 폭격기가 독도로부터 25km 떨어져서 비행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2대가 카디지를 침범한 것은 맞지만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2개가 아니라 진짜 독도 영공을 침범한 건 조기 경보 통제기였는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아예 이 조기 경보 통제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정작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게 정말 중요한 정말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그냥 쏙 빼놓고
방공식별구역, 우리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은 들어간 것은 뭐 영해가 아니니까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 뭐 카디지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관례를 깼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근데 군용기가 이걸 그것도 영공까지 들어와서 7분 동안이나 머물다가 그것도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난 정도면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뭐 인정도 없고 아예 그냥 말조차를 그냥 쏙 빼놓고 해버려서 모른 척 쓱 입 닫겠다는 건지 진짜 뻔뻔하죠. 아무튼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가 지금 미국의 중러 봉쇄에 맞선 의도적인 맞대응 성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동북아의 긴장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러시아의 이런 영공 그 침범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에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또 일본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강변하면서 한국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을 비난하고 나서는 영토 도발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자기들은. 다케시마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 자위대기에 긴급발진으로 대응했다. 웃기고 있네. 자기들이 뭘 대응했어.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나아가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 라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기고 있네. 지금 독도를 엄연히 누가 지키고 있는데 독도에 지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무슨 지도 어디 완전 떨어져 있는 지금 일본에서 자기들 나라를 침해했다고 뒤늦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지금 다케시마 어쩌고 들이대는지 아주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끌고 나와서 그냥 이것도 우리 거 이것도 우리 거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진짜 뻔뻔하게 짜겼는데. 아무튼 러시아도 러시아고 여기나 저기나 아주 한국을 집어삼키고 싶어서 안달난 곳들이 많은 듯한데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엄중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헛소리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일일이 각세워서 반응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차원에서는 뭐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풀어내는 부분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지금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독도 문제에서 싹 빠져있거든요. 너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일본의 영토 야욕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계속해서 이 태도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 오늘 진짜 엄청난 게 웃긴 거 봤어요.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이 오늘 비 오는데 1인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피켓 시위를 했대요. 오늘 비 오는데 비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피켓 시위의 피켓 문구가 아까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있는 피켓 시위였다고 합니다. 아니 친일파라고 계속 욕을 들으니까 지금 그게 아니다. 나는 친일파 아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든 어필하고 싶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걸 굳이 피켓 시위를 비 오는데 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친일파라고 그러셨다는데 뭐야 대체 진짜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대체 뭐 이분의 사고에서 논리란 있는 것인가도 궁금하고 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미취학 아동 수준이 아닌가 사고의 체계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진짜로. 애쓴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아까 보셨겠지만 1인 시위를 한 장소가 소녀상 옆인 거예요. 소녀상 옆에. 이것도 뭐야. 소녀상 옆에서 민경욱 대변인 전 최순실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대변인이 소녀상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정부에서 10억엔으로 그 위안부 영구 해결 퉁쳐줄 때 소녀상도 같이 치워주겠다고 이면 합의를 했던 그 정부, 바로 그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진짜 낯짝도 두껍게 어떻게 소녀상 옆에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녀상 앞 옆에 서가지고 시위를 할 용기를 냈을까. 진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게 옆에서 소녀상 옆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녀상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독하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시는 SNS에서 마음껏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아주 이런 민경욱 대변인, 아니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뭐 다른 분들도 어떻게든 지금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참 짠하긴 한데, 아우 진짜 민경욱 대변인은 그 유치함의 수준이 거의 뭐 아주 하늘을 찌르네요. 아무튼 비 오는데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좀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제가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많은 매체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있을 일본 도쿄 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도쿄에서 방사능 흙이 검출됐다는 이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요구 움직임이 점점 일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뭐 다른 나라들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 도쿄 내 일부 공원의 흙이 방사선 관리 구역에 해당한다는 측정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런 이제 일본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얘기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도쿄 내 공원의 흙이 그것도 방사선 관리 구역에 해당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뭐 후쿠시마 이런 데가 아니라 도쿄에서 그렇다면. 도쿄 도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방사능 오염 수치를 검사한 일본 블로거가 이걸 밝혀냈군요. 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의 자료가 지난 19일에 공개됐는데요. 이 단체는 지난 2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석 달 정도 도쿄 가스시카구에 있는 미즈모토 공원 내 일부 지역 토양 샘플 15개와 핫스팟의 검체 34개를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들을 각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15곳 중에 4곳이 방사선 관리구역 기준인 1m당 4만 베크렐 이상의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무려 7만 7천 베크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통 반핵의사회에 따르면 방사능 수치가 4만 베크렐 이상인 경우에는 임산부나 어린이는 그 구역에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워낙 피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예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는 식사를 해서 안 되고 정기적으로 피폭량을 검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5곳 조사한 곳 중에 4곳이 4만 베크렐 이상이었다는 거잖아요. 아예 임산부랑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도쿄 그 공원에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나요? 이 미즈모토 공원이라는 곳이 도쿄 내 관광 공식 사이트에도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라서 뭐 당연히 공원 보통 보면 가족들끼리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방사능 수치가 엄청난 수치가 지금 나오는 곳, 이 임산부 아이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해야 되는 이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많이들 오갔다는 거죠. 또 우리 국내에서 또 관광 가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를 들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여론의 시선 역시 또 곱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도쿄까지 이 정도로 방사능 오염이 됐다면 일본 전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후쿠시마 지역이면 몰라도 지금 이 도쿄까지도 이렇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출입 제한 수준의 이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데 올림픽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 될 것이다. 차라리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출전을 중단해달라 이런 내용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 소식도 들으셨죠 여러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 등 방사능 피해 지역에서 자란 쌀, 채소 이런 농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식자재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아니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 선수들을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을 무슨 포로처럼 거기다가 식자재를 공급할 계획이라니 이게 아니 안전하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후쿠시마에서 자란 쌀과 채소를 공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식사를 거기서 식사를 하고 모두 다 보통 이제 방사능 피폭이 가장 심한 게 음식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피폭이 가장 심하다고 하잖아요. 어쩌라는 건지 다 죽자는 거야? 뭐야? 거기다가 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후쿠시마현 이즈마 스타디움 인근에는 방사능 오염토까지 쌓여 있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방사능 피라미드 옆에서 농사를 짓는 것,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암 발생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전병 증가도 일어난다. 일본에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의사들이 일본 국내 의학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국회에 와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백혈병뿐 아니라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이미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선수들에게 방사능 오염식품을 먹이겠다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이미 일본 정부가 사고 한 3, 4년 후부터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쌀 생산을 재개해서 이걸 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산 쌀은 일본 내 편의점 삼각김밥, 도시락, 대형 덮밥 체인,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는 호텔, 식당 등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편의점들이 한 거의 70% 그러니까 도시락의 한 70%가 후쿠시마산 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산업용 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현까지 표기를 안 하고 국내산으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이런 게 편의점 도시락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분들 중에서도 혹여 일본으로 가서 이게 도시락을 드시고 이러셨던 분들은 충분히 그 후쿠시마산 쌀을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런 거고요. 이렇게 일본 스스로가 방사능 이 피폭과 관련해서 오히려 감추기만 감추고 이걸 오히려 더 방사능 오염식품을 막 5만 곳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쿄 올림픽을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을 도쿄에서 그대로 개최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국 국민들이, 자국 선수들이 여기다 보내도 될런지 이건 너무 우려스럽죠. 오늘 제가 발칙한 뉴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 가지 3가지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시간이 어떻게 딱 맞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